좋은 독서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강규영 대표라고 독서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3P 바인더 그 대표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서울에는 많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뭐 무슨 나비 이래서 독서 모임들이 되게 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회장님으로 있으신 분인데, 그런데 저는 그 마포나비, 양재나비 뭐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그 큰 독서 포럼에 그 모임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포나비가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저는 마포나비를 거의 4, 5년을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는 이렇게 매주 주말 보통 토요일을 이용해서 아침 7시에 하는 독서 모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토론을 하다가 좋은 독서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많은 책들을 읽어봤는데, 그러나 역시 강규영 대표님이 참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독서 천재가 된 홍 팀장, 이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정말 그 강규영 대표가 엄청난 책과 엄청난 바인더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대기업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셨고, 뭐 저희 공무원 조직에서도 뭐 인재개발원 이런 데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거기서도 강의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강규영 대표가 정말 이 책에서는 그동안의 모든 독서에 대한 노하우를 완전히 집약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 방법을 많이 따라 하는데 되게 유용하고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독서 습관이 생기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목적 있는 독서를 하래요. 책을 그냥 막 읽으면 그냥 정말 취미일 뿐인 거죠. 그런데 목적을 갖고 독서를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이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시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런 목적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목적의식에 맞게 그 책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왜 책을 읽어야 되나도 알아야 되고, 나는 이 독서를 단순히 취미로 하는가, 아니면 정말 생존을 위한 생존 독서로 하는가, 정말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그거에 방점을 찍고 전략적으로 독서를 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되게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 독서가 주는 중요한 깨달음은 방향의 일치성인 것 같아요. 천천히 가시는 거는 너무 괜찮은 거죠. 천천히 가시는 건 괜찮지만 방향이 틀리는 거는 재고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도서를 선정하고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작정 읽지 말라는 거예요. 속독도 중요하지만 속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읽는 것보다는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3독을 기본으로 하는데 요거는 각자 스타일이 다르세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한 번을 읽고 몇 달 있다가 또 읽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읽고요. 두 번째는 그 노란색 중에 또 눈에 들어오는 부분을 연두색으로 칠하면서 읽어요. 그리고 또 노란색과 연두색이 칠해진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을 주황색이나 분홍색으로 체크해서 3독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핵심 키워드를 3개 이상을 뽑아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딱 읽으면 단어 3개가 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 서머리 노트에 옮겨 놓고 또 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서머리 노트에 이렇게 옮겨 놓으면 그 서머리 노트만 보면 기억이 되는 거고, 또 저는 그 학습 효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유튜브도 찍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어떤 책을 읽었고 그때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나, 이거를 저 스스로 트레이닝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만 읽으셔도 되고, 그리고 또 정말 나한테 필요한 책이다 그러면 그거를 한 번 읽고 덮어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늘 내가 손이 닿는 곳에 가까이 두시고
수시로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막 책을 속독으로 빨리 읽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독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읽으면서 자동적으로 속독이 되거든요. 인위적으로 속독을 연습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독과 정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딱딱 찍어서 읽는 버릇이 저절로 생기거든요. 1년에 50권을 읽을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들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1년에 50권을 읽는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하는 독서법으로 막 한다 하면 저는 책을 막 정독을 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다독에 목적을 두진 않는데, 그러니까 뭐 얇은 책도 읽고 두꺼운 책도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책도 있고 딱딱 뽑아서 읽는 책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0권이다 300권이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 중에서 저한테 맞는 책을 뽑아내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1년에 50권 이러면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미션은 하루에 1시간만 책을 읽어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은 책이 언제 잘 읽어지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새벽 독서가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저는 또 새벽 독서를 강추해 드리고 싶어요. 수면 시간이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때는 4시 30분 정도에 일어나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안 갈 때는 독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시간을 조정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책을 많이 읽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하루에 1시간만 확보해서 읽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일주일에 한 권을 읽으시면 1년이면 50권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직접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1년에 50권을 읽는다. 그럼 5년이면 정말 넘볼 수 없는 전문가가 돼 있으실 거예요.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거는 온전하게 한 사람을 대면하는 거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머리를 깨우는 5분 틈새 독서를 절대 빼놓지 말래요. 이 5분 틈새 독서라는 거는 내 손이 닿는 곳에 가까이 책을 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머리맡에 침대 위에 책을 두고 잠깐 읽고 주무시고, 또 딱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깐 책을 읽고, 또 아침 스케줄을 해소하시고, 화장실에서 또 잠깐 책을 읽고, 또 버스나 뭐 전철로 이동할 때 많은 분들이 핸드폰 보시잖아요. 근데 전자책으로 읽는 거랑 종이책으로 읽는 거는 이 창의력이나 상상력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책 읽기 너무 싫다 이러시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잠자기 전에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잘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또 출근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근무 시간 전에는 이 무선 이어폰 있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무선 이어폰을 끼고 되게 가벼운 내용으로 오디오북을 듣고는 해요. 그러면 그게 정말 종이책을 읽을 때 또 다른 효과가, 상승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책 읽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냥 이 무선 이어폰을 끼고 그냥 무의식 중으로 그냥 틀어놓으세요. 이렇게 무선 이어폰으로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종이책으로 읽으면 또 2~3배의 효과가 나더라고요. 3분 만에 책을 간파하는 독서법은 1부는 책의 앞표지와 뒷표지를 보시고 책의 컨셉과 책의 요약, 추천사 이런 거를 보라는 거죠. 또 1부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보라는 거예요. 프롤로그는 책을 읽기 전에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요. 에필로그는 책을 읽고 나서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1부는 목차를 보래요. 사실 목차를 저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목차를 보면 이 책의 흐름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의 구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지은이가 글을 어떻게 써가나 그 책의 전개 방식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분으로도 이 책 하나를 그냥 가볍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책을 눈으로 보지 말고 입으로 말해보면 이 뇌에 각인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그 독서 모임을 하는 이유도 제가 스스로 그 내용을 조금 더 숙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제가 놓치는 부분을 그 다른 분들의 그 발제로 인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긍정의 효과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부분들은 그 소리를 내서 크게 읽어보라는 거죠.
서로 토론을 하다 보면 그 책에 대해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으로 인해서 이 책의 중대함이 다시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좀 더 심도 있게 읽고 싶다 그러면 저는 독서 토론을 하는 거를 너무 강추드리고 싶어요. 책의 여백을 그냥 두지 말래요. 여러분 책을 깨끗이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거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깨끗이 보시고 중고 매장에 또 파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책을 왜 사실까요?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보시지. 그래서 책을 일단은 많이 빌린 상태에서 거기서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을 골라내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한꺼번에 많이 빌려와서 대충 막 봐요. 그러면 저한테 맞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발췌해서 그거를 저는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면 제 책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 강규영 대표가 얘기하는 본계적 독서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러니까 본 것을 깨닫고 실생활에 적용해라 이 뜻이고, 요거를 그 포스트잇 색깔별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분리해서 붙이는 독서법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형광펜도 많이 칠해져 있고 또 이 포스트잇도 딱딱 붙여져 있기 때문에 되게 지저분해요. 제 책은 다시 팔 수가 없어요. 이 책에 맞는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한테 그대로 선물을 해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도 오히려 그게 그렇게 표시가 돼서 더 읽기 편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종이에 적냐면 머리에다가 저장하기에는 우리 저장 공간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이에 적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깨끗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그 백지에 써가면서 많은 거를 기록하고 많은 것을 남기고 그때그때 생각을 적고 이런 식으로 독서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남는 내용을 책에다 적어보고 또 내가 생활에 적용해야 될 부분도 이렇게 적어보고 이렇게 적으면서 독서하면 그 독서 효과가 훨씬 많이 커진다는 거죠. 깨달은 것은 반드시 실생활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책을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실생활에 하나도 적용할 수 없다면 그건 정말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을 읽을 때는 단 하나라도 건져서 그거를 반드시 실생활에 적용을 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씩 집중하다 보면 실행력하고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높아진 상태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그 개수를 늘려가면서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마치 원싱에서 하나의 66일간 습관을 들이라는 그 내용하고 되게 유사점이 있어요. 역시 이 강규영 대표가 수많은 책을 읽고 또 현장에서 많은 독서 나비를 운영하신 경험을 가지고 이 책을 정리해서 그런지 독서법에 대한 책들 여러 권을 읽었는데 가장 체계적으로 그래도 정리가 돼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서법도 사실 아무리 정리가 잘 돼 있어도 나랑 안 맞으면 또 그건 나한테 맞는 독서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굳이 따지면 독서를 거의 횟수를 따지면 그래도 정말 독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독서법을 제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은 없어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는데 독서가 숙제처럼 느껴지시면 그 독서는 잘못된 독서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독서가 즐겁고 할 때마다 막 생각이 많아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건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독서를 하는 가장 큰 효과는 사고가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확장된 내용을 책에 그때그때 써보시면 나중에 재독을 하거나 삼독을 할 때 그 느낌이 또 다른 거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 느낌을 그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뒤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많이 사고가 확장이 됐구나 이런 거를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책 제목별로 책을 읽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은이별로 글쓴이별로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결의 흐름과 그 저자의 그 책을 쓰는 방향이 이렇게 확대되는 거를 책별로 볼 수 있는 또 그런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르별로 읽으시는 것도 좋고 또 저처럼 지은이별로 골라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게 내가 즐거운 게
또 나에게 적합한 게 그게 나한테 가장 맞는 독서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고 즐겁고 나를 아침을 정말 신나게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그 한 권을 찾으셔서 그 책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루 출발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좋은 책을 만나는 거는 그 좋은 사람을 한 사람을 온전히 대면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으로 만날 수 없는 정말 좋은 사람을 가까이에서 아주 자주자주 만나시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